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대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의사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기에 연루된 환자만 2,000명이 넘고 이 중에 4분의 1은 현직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송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 도수치료실과 시술실 등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일반 병원과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가 아닌 각종 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등 미용시술만 수천 건이 진행됐습니다.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해놓고 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만 허위로 만들어 실비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전문 병원의 모습입니다. 병원장 A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2020년 브로커와 상담원, 심지어 손해사정사까지 채용해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환자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허위 서류를 발급했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실손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는 무려 2,300여 명,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6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환자 중에 4분의 1은 현직 보험 설계사로 직접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환자를 소개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A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반복했다고 보고 보험 사기 범행 중에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범행을 구상을 하고 병원 직원을 조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손해사정인까지 고용을 해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등 혐의로 75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내사 중인 환자를 포함해 나머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부산 해운대 핵심 입지에서 진행 중이던 한 주상복합 건설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분양 중단 사태로 지역사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인 KCC 건설의 방해 행위를 주장하며 갈등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엘마르 스위체는 초역세권의 해수욕장을 접하고 있어 높은 수요가 예상되던 인기 부지였으나 최근 분양 중단 사태로 지역 부동산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행사 태광개발은 시공사인 KCC 건설이 의도적으로 분양 절차를 지연시키고 공사비 증액 합의서 날인을 조건으로 다양한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광개발은 KCC의 주요 관계자가 사업 방해를 시사하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어 사업을 접게 만들겠다는 KCC 관계자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KCC가 감리업체 등 협력업체들에게 시행사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라고 압박해 자금 흐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첫 분양 대행사가 KCC의 반대로 수수료를 받지 못해 철수하고 이후 투입된 다른 대행사도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루라도 좀 빨리 분양하자고 계속 이제 요청을 했는데도 현장을 분양이 안 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분양 대행사들한테 분양 수수료 지급을 안 해버리면 돼요. 분양업계에서는 같은 시기 인근 다른 사업장은 원활히 분양이 진행됐으나 엘마르 스위체는 중견건설사인 KCC가 이른바 초짜 시행사를 좌지우지하려 하면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CC 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시행사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부산 부동산 업계에서는 KCC 건설의 행동이 단순히 시행사 길들이기를 넘어 시행사를 배제하고 사업을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선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을 향한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시민 관심이 큰 의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견제가 없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진홍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의회 사무처를 끝으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이나 상식에서 어긋난 행정을 발굴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행감에선 옛 세가삼이 부지 매각 대금 1,700억 원이 미납돼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조성이 늦어지고 내년도 세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철 의원입니다.
750억 정도가 내년도 세입에 잡혀 있고 세출 예산에 들어가 있죠. 근데 내년도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사업자가 계속적인 사업 수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이 밖에 부산연구원이 일용직 임금 100여 건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이나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사업의 소홀한 준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유치에 대해선 무리 없이 원만히 진행하란 원론적인 언급만 나왔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준비 과정이나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 상황 등 시민사회가 주문한 주요 의제도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는 대다수 의석을 박형준 부산시장과 같은 국민의힘이 차지한 만큼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열릴 예정이어서 시정 견제 기능은 더욱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2026년까지 610억 원을 투입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시는 공공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 품격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 있는 가로등과 벤치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과 상태는 그 도시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시가 공공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부산 전체 공공디자인의 심리적 수준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610억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8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먼저 현재 부산역 일대에서 시범 시행 중인 도시 비우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리에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제공모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된 창의적인 공공시설물을 주요 관문과 관광지에 설치하는 거리 디자인 사업도 추진합니다. 강과 바다, 공원을 배경으로 하는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을 통해 부산만의 디자인을 알리는 사업도 프로젝트에 담겼습니다. 시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시공능력평가의 기준 부산 7위인 중견업체 신태양건설이 부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태양건설은 지난 14일 당좌 거래가 정지돼 부도 처리됐으며 사업장 20곳으로부터 공사비 수백억 원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태양건설은 법원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대표 관문인 부산역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9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2.6도, 습도는 6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